중장기 투자나 아무튼 이런 걸 아무튼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한 개든 뭐 두세 개든 어떤 나름대로 확률 높은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을 했으면 아무튼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결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 끝이 언제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끝이 언제냐 그래서 이제 끝이 언제냐 끝이 언제냐 그죠? 이게 근데 이제 기다리다 보면 결국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끝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좋게 끝나든 안 좋게 끝나든 아무튼 이제 끝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살 때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수했겠죠. 매수를 해서 조금 사든 많이 사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제가 했듯이 뭐 거의 90%, 99%,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이 중도에 포기한다. 이게 포기를 이제 왜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힘드니까. 응?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 그 힘이 왜 드냐? 비중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들고 있으면은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 조금만 들고 있으면 뭐 그거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그냥 이번 달도 걱정, 지난달도 걱정, 계속 걱정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비중이 아무튼 이제 얼마가 비중이 많다 이게 아니고 제가 있잖아요. 본인의 투자 자금 대비 몇 퍼센트를 들고 있냐, 몇 퍼센트를 들고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다 적다는 이제 얼마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투자자마다 다 다를 거죠. 투자자마다 이제 투자 자금이 뭐 적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자금 100% 대비 투자 자금 100%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이 됐든 뭐 알트코인이 됐든 한 종목이 됐든 포트폴리오가 됐든 아무튼 본인의 투자 자금 대비 몇 퍼센트를 들고 있냐. 그래서 본인이 이 퍼센티지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아무튼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죠?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뭐 아무튼 이렇게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죠? 뭐 폭락이 나온다든지 급락이 나온다든지 막 아무튼 폭락도 보통 폭락이 아니라 아무튼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아무튼 막 그 몇백 포인트가 이번에도 뭐 아무튼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그죠? 사이드 브레이크도 걸렸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또 이제 다시 회복하니까 뭐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뭐 왜 내가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냐가 아니고 이 투자는 뭐 제가 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한테 워런 버핏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악조건이 오든 후조건이 오든 아무튼 좋은 상황이 오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든 모든 투자자한테 다 똑같은 조건을 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을 오는데 누군가는 이제 그때 어떤 힘든 상황이 왔었을 때 힘든 상황이 왔었을 때 누군가는 이제 대응을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는 이제 잘못해서 아무튼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이게 이제 투자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했지만 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이런 경험도 필요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폭락이 나오는 그 사이드 브레이크 막 걸리고 이런 폭락이 나오는 이런 장르 이런 것들도 그때는 힘들더라도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게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죠. 경험치가.
경험치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쌓여가면서 그때그때 본인이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아무튼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끝까지 가려면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려면 아까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매수했고 더군다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무튼 본인이 그걸 선택할 때 어떤 근거를 아무튼 믿고서 특히나 어떤 비중을 또 많이 했었을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중간에 중도에 힘드니까 포기하기 쉬운데 아무튼 그것을 아무리 이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는 아무튼 끝까지 가보겠다. 어차피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그죠? 그게 실패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지. 끝까지 안 가보면 그렇잖아.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뭐 그걸 투자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고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투자에서는 이제 이 돈이라는 걸 이제 보면 우리가 투자에서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돈에 대한 감각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투자에서 내 돈이 그 적금이나 예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 돈이 예를 들어 이런 적금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 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적금에 들어가 있다. 1,000만 원이 예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이렇게 적금 예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내 돈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원금 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가든 뭐 중간에 이자 포기하고 내가 급하게 써야 돼서 하면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내가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원금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돌아오기 때문에 이 같은 돈이라도 1,000만 원이라는 같은 돈이라도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원금 플러스 그거의 어떤 이자 그죠? 본인이 계약할 때 요즘 그 이자를 받는 거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원금이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는 원금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맞은데 같은 1,000만 원도 이게 투자에 들어갔으면 투자에 그래서 뭐 주식에 들어가 있던 지금처럼 이렇게 뭐 코인에 들어가 있던 아니면 뭐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금에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똑같은 1,000만 원이 이렇게 투자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주식의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 있던 코인에 뭐 어떤 코인으로 들어가 있던 하나로 들어갔던 뭐 포트폴리오 들어갔던 그건 상관없이요. 그냥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던 뭐 금으로 들어가 있던 비트코인 들어갔던 뭐 요즘 같은 뭐 ETF에 들어갔던 뭘로 들어가 있던 간에 이게 이제 내가 어떤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매수를 해서 1,000만 원치를 매수를 했다. 1,000만 원치를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1,000만 원치를 어떤 코인을 매수했다. 이게 부동산은 뭐 1,000만 원짜리 그지만 금을 1,000만 원치 매수했다. 비트코인 1,000만 원치. 어떤 ETF를 1,000만 원치 매수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이렇게 어떤 이런 투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때 내 돈이 투자에서는 내 돈이 이렇게 이 과정 중에 있었을 때,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내 돈이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게 무엇이냐면
내 돈 1,000만 원이 이렇게 어떤 투자에 들어가서 이게 그래서 수익이 나 있어도, 그래서 뭐 20% 수익 나가지고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내 돈이냐? 아니에요. 왜 아직 매도를 안 했거든요? 아니면 내가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뭐 그 어떤 투자에 들어가서 그래서 800만 원이 됐어요. 20% 손실 나가지고. 응? 그러면 800만 원이 아무튼 내 돈이냐? 아니죠. 응?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이렇게 적금 예금을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그 적금 예금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1년짜리다 그러면 여기 1년 동안 여기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이 1,000만 원이 내 1,000만 원이 맞다고요. 응? 이건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도 그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투자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1,200만 원이 돼 있어도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아직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 이 1,200만 원이 계속 지켜질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800만 원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가서 다시 원금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죠. 이렇게 뭐 지금은 1200, 800이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변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1200이 됐든 800이 됐든 이게 1200이 내 돈이고 800이 내 돈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돈이 되려면은 이 끝이 나야 돼요. 끝이라는 건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해서 그래서 매도를 해서 이게 이제 현금이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원금 근처일 수도 있고 하겠죠. 셋 중에 하나겠죠. 나중에 끝났을 때. 그러면 매도를 했으면 이건 내 돈이 맞아요. 내 돈이. 왜냐면 이때는 현금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있든 뭐 코인으로 있든 이게 금으로 있든 뭐 아무튼 뭘로 있든지 간에 이것은 뭐 1,000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뭐 워런 버핏처럼 뭐 1조가 됐든 몇 조가 됐든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을 내 돈이 막 이게 늘지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내 돈 하고 있으면 응? 그러면 끝까지 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매수를 해서 이게 올랐던 떨어졌던 일단은 내 돈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게 내 돈이 되려면 이게 끝이 나서 결국은 이게 현금화 됐을 때가 내 돈이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대부분 개인분들이 투자하면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계속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분들은 중간에 이게 변동성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죠. 막 올랐다가 다시 뭐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막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까지도 반복했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건데 응? 그럼 굉장히 힘들죠. 그럼 힘든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돈이다. 응? 그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 덜 힘들려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려면 내가 이길 매도할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목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목표가 얘기를. 그러니까 목표가에 가서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뭐몇 배가 불어나 있던 다시 원금이 되든 뭐 마이너스 50% 100% 내려오든 이거 내 돈 아닌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내 돈 아닌데 그걸 내 돈처럼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막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죠. 내 돈이 왜 이렇게 막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막 하는 거야. 느는 건 좋은데 왜 주는 거야 왜? 응? 그게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그 투자를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성공적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을 했을 때 그 돈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투자에 그 돈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돈에 대해서 그걸 내 돈으로 생각하냐, 내 돈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돈으로 생각 안 하면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트코인은, 특히 알트코인은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은 이 변동성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제가 얘기했죠, 전에 1억이 이렇게 100만 원이 됐다가, 그러면 1억이 100만 원 되면 이게 100토막이 나는 거죠, 100토막. 알트코인은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이 바닥권에 샀는데도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인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이걸 모르는 분들이 알트코인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100배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알트코인은 막 100배, 200배도 가잖아요, 바닥권 대비. 그게 똑같죠. 나중에 올라가서 진짜 저기 고점 갔을 때는 이게 100배도 갈 수 있고, 100배, 어떤 알트코인은 100배도 갈 수 있고 100, 200배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100토막도 날 수도 있고 200토막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은 양쪽으로 다 생기는 거죠. 변동성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생기면 누가 투자해서 성공 못 해요. 그렇잖아요. 변동성은 이렇게 위로도 생기고 아래로도 생기고, 위로 생기고 아래로 생기고, 위로도 막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변동성이 나중에 끝났을 때 100배, 200배까지 가는, 이게 변동성이죠, 변동성. 이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알트코인이 100배짜리도 나오고 200배짜리도 나오고 50배짜리도 나오고 20배짜리도 나오고 한 거예요. 또 이 변동성 때문에 이게 50토막도 나고 100토막도 나고 그런다는 거죠. 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변동성인지를 알고, 그 변동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해보고, 그래서 그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들이 하고 남들이 해서 막 어떤 알트코인이 100배 갔더라 200배 갔더라,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면 나도 100배짜리 200배짜리 아니야 이 생각이 아니고, 이게 100배짜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100토막짜리도 나올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응?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 됐다 얼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 가격이 올랐을 때 얼마 돼 있고,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얼마 됐고 가격,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변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변동성이,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투자에서 이렇게 대박이 나려면 변동성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있어야죠. 그리고 특히 대박이 나려면, 그 초대박이 나려면 변동성이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야 되죠. 그러니까 종목하고, 주식시장의 종목하고 이 코인 시장의 알트코인하고 차이가 어떤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이 차이가 아니고, 그 주식의 종목들보다 이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얘기하면. 이게 공통점은 오르고 내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올라가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서 그러면서 50배도 가고 100배도 가는 거고,
또 하락할 때도 그냥 쭉 하락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하락했다 반등했다 이러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토막도 나오고 반의 반토막도 나오고 열토막도 나오고 이십토막도 나오고, 이게 고점 대비는 뭐 그죠? 몇백 배, 몇백 토막도 날 수 있는 게 그게 알트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려면 아까 내 투자 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이게 내 돈으로 생각할 거냐, 내 돈이 아닌 걸로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식 계좌 안에 있는 지금 그 현금으로 있는 거 빼고 나머지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이 돈들은 일단은 내가 매도할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올라도 내려도 원금보다 불어나 있어도 원금보다 줄어 있어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 계좌 업비트가 됐든 비썸이 됐든 아무튼 저희는 주로 이제 업비트에 있으니까 업비트에 있는 업비트에 있는 그 현금 빼고 나머지 다 알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그 돈들은 일단은 내가 매도할 때까지는 이게 내 돈 아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몇 배를 올랐다가 아래로 몇 배를 떨어졌다가 해도 상관없다. 내 돈 같으면은 굉장히 힘든데 내 돈이 아니다. 일단은 내 매도할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그래야 변동성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나중에 끝까지 가서 제가 얘기하는 목표가, 1차 목표가가 됐든 2차 목표가가 됐든 거기에서 매도를 해서 그때 매도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있는데 내 원금이 100만 원 있는데 나중에 매도를 했더니 내가 해서 5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반토막이 나서 파는 거고요. 내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중간에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막 변동성이 크게 막 왔다 갔다 했지만은 나중에 해서 100만 원 들어갔는데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죠? 그 1000만 원이 내 돈이 드는 거죠. 그 매도를 했었을 때. 근데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때 10배 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개인들은 쭉쭉쭉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투자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다 변동성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변동성을. 그러니까 저희가 차트를 보는 것도 그 이 변동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동성이 어떤 변동성이고 현재 변동성이 지금 어떤 변동성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어떤 변동성을 거쳐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차트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돈에 대한 어떤 감각이죠, 감각. 그 다음에 이 변동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을 내 돈으로 생각하느냐, 내 돈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워런 버핏도 어떤 종목에, 워런 버핏 종목 사면 막 1주도 사고 2주도 사니까요. 옛날에 그 15년 전 그때 포스코 홀딩스,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가 고점 갈 때, 그때 워런 버핏이 포스코를 1조 원치 샀었잖아요. 1조 원치 사가지고, 그게 몇 배 갔잖아요. 그러면 1조 원치를 사가지고 이게 막 2조도 됐다가 또 뭐 5천억도 됐다가 막 이러는 거죠.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그 1조는 내 돈이 맞지만 일단 포스코라는 종목에 들어가서 이게 뭐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불어났다 내렸다 불어났다는 그게 내 돈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모든 투자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 종목에 들어가 있던 아까 있잖아요. 그 개인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종목, 또 일부가 이제 저희처럼 알트코인.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내가 해서 그래서 5억 주고 샀는데 이게 6억 7억 됐다. 그럼 내 돈이냐? 내 돈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이게서 막 4억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그게 내 돈이냐? 내 돈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매도를 안 했으면. 응? 매도를 안 했으면은 내 돈이 아니라고요.
근데 개인들은 자꾸 내 돈, 내 돈, 내 돈, 자꾸 내 돈이라고 자꾸 노래 부르니까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투자라는 게. 아니, 투자하면서 계속 내 돈이 지켜지면서 최소한 원금 이상은 유지하면서 이 내 투자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누가 실패하냐고요? 다 성공하지. 응? 그러지 않겠어요? 알트코인 해가지고 누구나 다 100배짜리 만들죠. 50배짜리 만들고. 응? 원금이 계속 지켜지면. 응?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건드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그 손절 부분을 지금 제가 이제 교육용 종목하고, 교육용 종목하고, 제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매도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는 것은 이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이 종목들이 어떤 추세를 쭉 타고 가서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200%가 됐든 그래서 어떤 고점권이 만들어질 때 그걸 판단해서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려서 저도 그렇고 수강생들도 이왕이면 좀 이게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도와드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사고 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수익권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때 이제 그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아무튼 악재 호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든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요 뭐 이렇게 막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든 뭐 뭐시 어쩌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막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응?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손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손절은 제가 이제 그동안 손절에 대해서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이 전제 조건이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그건 진짜 돈 벌 생각이 없는 분들이 지금 뭐 아무튼 그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느라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투자자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 내가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 우선은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분명한 것은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그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규모나 산업 규모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의 지금 코스피들이 지금 5천, 6천 만 뭐 그렇게 다 가 있는데 예? 옆에 대만만 봐도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의 증시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수가 됐든 시가총액이 됐든 뭐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한참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아무튼 이제 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북한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뭐 50% 이상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 얘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요.
아무튼 뭐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이 코스피가 지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의 코스피 아무튼 아무튼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아직 좀 올랐다고 해도 지금 4천을 왔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은데 아무튼 코스피가 지금 4천 올라와 있고 좀 5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뭐 해석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코스피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좋은 종목들, 좋은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어떤 자금들이 아무튼 들어와서 끌어올릴 거냐. 응? 그래서 지금 이제 2,500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4,000까지 오는 데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고 그 일부가 이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국민연금 자금이 일부 이렇게 이제 좀 비중이 마찬가지요.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비중,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금 대비 뭐 한 14%인데 이게 뭐 16%, 17%, 그러니까 3, 4%더 늘려서 했는데 지금 4천을 지금 넘겼다가 지금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5천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 자금을 이제 외국인들은 좀 일부 빠졌죠. 이게 일부 빠졌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빠지는 대신에 지금 이제 누구 돈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좀 개인들 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탁금들이 지금 막 80조 뭐 90조 뭐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신용비수가 지금 늘고 있고 지금 이런 자금들이 이게 외국인이 빠지고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좀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지금 뭐 5천을 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아무튼 이런 걸 떠나서 차트의 흐름을 봐도 제가 봤을 때 5천까지는 지금 가는 걸로 보여요. 지금 어쨌든 간에 순서의 차트만 봐도 5천 정도까지는 가는 걸로 지금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강세장이 지금 이제 특징이 뭐냐면 강세장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튼 누구 주장이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좀 좋은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좋은 조건과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속에서 내가 내 투자 자금을 이런 종목 투자를 통해서 내 투자 자금을 내가 얼마만큼 불릴 거냐, 내 투자 자금을 얼마만큼을 불릴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구 얘기가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어쨌거나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좀 강세장이고 우리나라 지수만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그 2,500 요 가두리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보기로는 거의 뭐 그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었으니까 이런 기간 빼면은 거의 한 10년, 15년 거의 뭐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4천을 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짜 지수 같이 이렇게 보이는 이게 거의 10년, 15년 이상 이런 지수만 보다가 이게 이것도 단기간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아무튼 삼성전자 오르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막 보면 이- 그죠? 나중에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먼저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죠? 삼성전자 막 코스피 지수 올라간 거 보자면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보시면. 응?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딱 오면은 그 삼성전자가 막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막 두 배, 그죠?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도 2,500에서 4,000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막 몇 년씩 걸려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월만, 6, 7개월 만에 쫙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도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 알트코인들도 이제 불장이 본격화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6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뭐 1,500포인트 뭐 이렇게 오른 게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그죠? 차트 보면 막 거의 가파르게 올랐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들은 본격적인 불장이 되면은 그보다 더 빠르다. 이제 그보다 왜냐면 알트코인은 뭐 거의 2, 3개월에 거의 끝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요렇게 지금 응? 내가 그저 이만큼 불리는 것보다 이만큼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런 강세장도 계속 두는 게라 결국 끝난다. 아까 했잖아요. 모든 투자는 다 끝이 나요. 좋은 상황도 좋은 조건도 앞으로 계속 막 몇 년 막 앞으로 5년 10년 계속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길어봐야 앞으로 2년이에요. 2년 길어봐야 지금 2025년이니까 내년 2026년도 2027년도 그죠? 길어봐야 길어봐야 2년이 길어봐야.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투자자로서 내가 어떻게 내 원금 대비 내 계좌를 내가 불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을 불릴 거냐. 이쪽에 집중을 해야지. 무슨 뭐 막 엉뚱한 얘기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는 그런 게 휩싸이면 결국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소음이에요, 소음.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고정관념이고, 응? 미국의 지수도 지금 보면은 미국의 지수도 막 나스닥 S&P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오르는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지수도 그때 레이건 정부 들어서기 전에 80년대 초 그점 앞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횡보 그때 보면. 근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때 401k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죠? 주식이 그냥 어떤 투자 자산이 아니라 어떤 자산으로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러면 또 그게 이제 틀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미국 시장은 좀 안정적이다. 우상향하는 시장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10년, 20년 이렇게 딱 흘러가니까 그렇게 자리를 딱 잡은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지수가 지금은 막 그죠 몇십 년간 쭉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그분이 나와서 이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싹 바꾼 거죠. 그 정책도 바꾸고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그 다음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온 거예요. 우리 시장도 그렇게 가지 말라는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응? 그렇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600조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도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여러 번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본사가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지금 삼성전자 본사가 지금 수원에 있나요? 서울에 있지 않고, 미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진작에 삼성전자 주식이, 그저, 1,000만 원 갖고 시가총액이 1,000주가 넘어갔을 거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단지 한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북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을 이유 삼아서 핑계 삼아서 그냥 그 가격대에 그 시가총액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가총액도 그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거고. 근데 그 틀을 깨지 말라면 뭐 누가 있어요? 깨면 깨는 거지. 그게 응? 누군가가 나와서 강력하게 깨면 깨는 거죠. 근데 깨는데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좀 이해하면서 정책을 그쪽 만들어 가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그쪽으로 움직이게끔 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아니고 시장의 특성을 알고 시장의 자금들이나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든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느끼게끔 이 법도 바꿔주고 그래서 배당 관련된 법도 바꾸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지수도 끌어올리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하려면 외국인들이 뭔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상황을 만들어 줘야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지금 뭐 경기가 좋냐 안 좋네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하고해서 관세 막 그런 문제로 그때 뭐 있겠죠 했었지만 그 미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 수출 매출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동안에 실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음? 자,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때는 지금 막 그런 게 해갖고 막 걱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보면서는 이 속도전을 해야 돼요 속도전 속도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난 이게 빨리 많이 갈 줄 알고 내가 편입을 했는데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가지고 있어 봤더니 이게 좀 생각지를 못 간다. 그럼 빨리 잘라버리고. 그 대표적으로 제가 HPSP를 이렇게 자른 게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종목 넣을 때는 이게 빨리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넣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생각처럼 빨리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그 반도체 종목들 많은데 그 다른 또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지금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시간만 잡고 있으면 아무리 그 기업이 좋고 내용이 좋고 기업이 응? 훌륭하다고 해도 지금 이런 강세장에서 좀 빨리빨리 갈 수 있고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로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돈을 불려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시간을 자꾸 아무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속도전도 해야 되고 그 손절 문제도 이제 특히나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워야 돼.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이제 강세장에서 이 손절 부분은 여기 수강생분들이 지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0% 제가 있죠 마이너스 10%면은 이제 손절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서 이렇게 마이너스 10% 와가지고 내 손절을 했더니 내가 팔고 나서 올라서 원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따라잡으라 그런 얘기 됐었는데 그래서 올랐는데 이게 조금만 게 아니라 이게 막 많이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100%도 가고 200%도 가고 300%도 가고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장이 지금 같은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쪽 손절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나는 빨리빨리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좀 폭을 늘려서 한번 여기서 마이너스 20%도 버텨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가기 전까지는 내가 버텨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0%든 15%든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짜리, 200%, 300%짜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니까. 그래서 나는 1번을 할 거냐, 2번을 할 거냐. 이건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이것도 제가 고민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분들이 나는 그냥 마이너스 10%면 자르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로 그냥 일관성 있게 해야 돼, 일관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까지 다 버텨보겠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0% 자르고 어떤 종목은 또 마이너스 30% 주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10% 주고 이러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 올라면 마이너스 10%쭉 가셔야 돼요. 그래야 통계가 나오고 나중에 확률이 나오고 그래요. 마이너스 30% 올라면 마이너스 30%쭉 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통계가 본인만의 통계가 나오고 그게 확률로 연결되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본인들 계좌에 마이너스 30%를 넘어가는 종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본인들 계좌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난 종목을 이렇게 최소화시켜요. 최소화.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그 수익 난 종목, 수익 플러스인 종목을 늘려야 돼요. 플러스인 종목. 플러스인 거. 그럼 마이너스 난 종목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본인들 계좌가 플러스 난 종목으로 그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죠? 마이너스 난 종목은 이만큼인데 플러스 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쪽의 계좌로 바뀌어야 된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이런 거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강생분들이 본인들 계좌를 보면서 이렇게 좀 본인들이 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이게 강세장이 계속 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속도전을 하고 그 계좌를 이제 불리는데 남들보다 그래도 두 배, 세 배 더 훨씬 많이 불리려면 이런 걸 하셔야 된다. 한가하게 그냥 안 가는 종목 그냥 언젠가 가겠지, 언젠가 많이 가겠지. 지금 그렇게 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얘기죠. 지금은 아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불장 가면 제 알트코인도 제가 불장 가면 제 속도 전환하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지금 한가하게 예전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하락장에서 하던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과 상황이 주어져 있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코스피를 5천분에 나는데 그 좀 개인들이 지금 막 진짜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속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안 드린 종목 본인들이 어디서 어디서 좋다고 해서 샀고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좋아 보여서 샀고 했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교육용 종목 아니 저기 일단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 종목 저희가 그 HPS도 좀 정리를 했고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전에 가지고 있다 파셨는데 그 네임보 로보틱스 이거 제가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오스코테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용 종목 한 종목. 그래서 LG 이노트. 이렇게 오늘 포트폴리오 두 종목, 그 다음에 교육용 종목 한 종목. 이 종목들을 좀 잠깐 보시면 이 종목들이 지금 자 일단 그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 네임버 로보틱스 보시면 네임버 로보틱스가 앞에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지금 여기 그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21선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21선으로 올라탔죠. 올라타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우상향 하다가 슈팅 한번 나왔죠. 거래량 터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1선 근처 거의 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에 지금 거래량도 줄었죠. 이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그 세력들이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만 내려온 겁니다. 가격만. 그렇다고 네이버 로보틱스가 지금 뭐 그 여기 대비 엄청 오른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네이버 로보틱스를 이것을 잠깐 여기 이제 점검을 해보시면 이게 기업 분석이죠. 이걸 잠깐 보시면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종목을 찾을 때 이제 어떤 기준을 찾아야 아무튼 내가 그 확률이 높아질 거냐. 이게 수익 나고 팔 확률이 이게 단타를 하든 뭐 중장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기관 외국인 이것보다 이게 개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 매수를 하고 그 개인들이 막 매수를 하면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본인의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게 개인인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그 외국인 기관 이제 트릭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기술을 쓰니까 개인들이 모르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 개인들은 트릭을 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는지 많이 파는지만 보고 그 종목으로 그 단타를 할 건지 아무튼 여기 뭐요 스윙을 할 건지 중장기를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선택해서 쭉 관리를 했더니 본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개인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요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응?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개인 중에 잘하는 개인분 중에 매매를 아주 잘하시는 개인분 중에 이런 기준으로 종목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 돈을 엄청 불렸죠.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아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교육용 종목에서 이두 가지를 다 본다. 이제 개인이 팔면 좋고, 그 네이버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 지금 이렇게 사놓은 게 많고, 외국인 사놓은 게 많고, 그 개인은 파는 게 많고, 그런데 하루하루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샀다 팔았다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기관도 보면은 이게 이제 살 때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죠. 살 때 보시면 살 때 파는 건 뭐 그렇게 크지가 않고 사는 게 많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살 때 보세요. 살 때 많이 사잖아요. 이게 이제 누적이 된 거고 이게 보시면 이게 보실 때 이게 산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지만은 이 파는 날은 조금 팔잖아요. 근데 사는 날은 많이 사잖아요. 응? 파는 날보다 사는 날이 더 많이 사고 이렇게 여기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사는 때가 더 많이 사죠, 보시면. 그러니까 팔 때는 이렇게 좀 팔고 살 때는 이렇게 많이 사고.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매일매일 사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안 사더라도 이게 파는 날 많이 파는지 사는 날 많이 사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렇게 숫자에 대한 이렇게 감각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쭉 보고 같은 숫자를 보고도 이게 흐름을 보면서 살 때 많이 사는지 팔 때 많이 파는지 살 때 많이 사는 날이 많은지 팔 때 많이 파는 날이 많은지 이걸 이렇게 보실 때 그러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개인도 사는 날도 있죠. 개인 사는 날도 있는데 개인은 파는 날 훨씬 많이 팔잖아요. 보세요. 그죠? 파는 날. 사는 날은 조금 사고, 사는 날 조금 사죠. 사는 날 조금 사죠. 조금 사죠. 파는 날 훨씬 많이 팔죠.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파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은 이제 많이 사는 편이고, 이거 많이 사는 편. 수급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무튼 매출하고 실적을 보면 다른 거 보고 다른 얘기 듣고 뭐 국민연금이 어쩌네 무엇이 어쩌네 뭐 민주당이 뭐 나라를 빨아먹네 막 아이고 그건 이제 정치인들끼리 아니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서 싸워야겠죠. 근데 투자자들이 그런 거에 휘둘려서 자꾸 본인 투자를 망치면 안 된다. 본인 투자를 중심을 잘 잡고 투자자로서 그 뭐에 집중. 그렇죠 했잖아요. 투자자는 그냥 오로지 이 데이터에 집중하면 돼요. 데이터에 데이터 플러스 차트 이 두 개에만 집중하면 되고 뭐 뉴스에서 정치권에서 뭐 어디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다 무시하시면 돼. 무시하시면.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나놓고 보면 괜히 그 얘기들 듣고 내가 휘둘려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데이터에 집중하고 차트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비중 조절 잘하고 종목 선택 잘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끝까지 가서 아무튼 응?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걸 반복하면 되는데 괜히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요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면 결국 본인의 투자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그 흐름이 가요. 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런 기회가 앞으로 또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다 해도 뭐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와 있을 때 이렇게 그죠? 집중해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다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투자자 할 수 있는 이게 최대치를 발휘를 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매출액은 이렇게 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줄고 있죠.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가 줄고 있다. 그것은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다는 얘기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마이너스가 줄잖아요. 마이너스가 느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400인데 이게 마이너스 막 500, 마이너스 600 이게 아니고 이게 확 줄었잖아요. 보시면. 응?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시간 좀 지나면 이게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적으시다. 그러니까 노부주들은 이게 지금은 이게 성장주예요, 성장주. 이게 바이오주, 노부주, 근데 AI주 이런 것들은 이런 업종이 생긴 지가 지금 1, 2년, 2, 3년, 3,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는 버는데 버는 돈보다 그걸 다시 재투자
그죠? 공장도 늘려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뭐 그 하니까 지금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 기업이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줄고 있다는 게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고 지금 내가 타이밍상으로 이 종목을 이렇게 뭐 그 교육용이 됐던 아무튼 중장기가 됐던 한번 타이밍상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근거가 되는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걸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야 네이버 종목 어떠냐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본인들 눈으로 이렇게 데이터도 보고 그 영업 그 매출도 보고 실적도 영업이익도 보고 또 지금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도 보고 그 차트가 지금 저기 고점 많이 올라 있는지 아니면 지금 21선 근처에 있는지 그죠? 이격이 벌어져 있는지 이격이 좀 좁혀져 있는지 이런 것만 보시고 그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슷한 설명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또 아까 오스쿠텍도 보세요. 오스쿠텍도 먼저 오스쿠텍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출이 늘죠.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이니까 매출이 지금 50에서 이게 지금 거의 6배 그죠? 여기 늘죠. 계속. 근데 여기 보면 영업이익의 마이너스가 줄고 있죠. 줄고 있고 여기 지금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보면 이제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보면 이런 재무제표가 좋은 재무제표죠. 이런 게. 응? 이 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직은 지금 이제 그 성장 단계니까 성숙 단계가 아니고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보시면 0258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그 개인들이 지금 엄청 팔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파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도 역시 그죠? 파는 게 더 많죠. 사는 것보다 살 때도 있지만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파는 것보다 그죠?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누적으로 파는 게 많은 거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은 지금 매수가 누적으로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팔 때도 있어요. 팔 때는 조금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그죠? 팔 때는 조금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보세요. 팔 때는 조금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도 팔 때는 조금씩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그죠? 여기는 비슷하네. 여기 많이 샀잖아요. 보시면 매일은 안 사더라도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살 때 많이 사는지 팔 때 많이 파는지 팔아야 될 개인이 팔 때 많이 팔면 좋은 거고 사야 될 기관과 외국인이 팔 때는 조금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팔아야 될 개인이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많이 팔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시면 응? 그 숫자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살 때 많이 사는지 팔 때 많이 사는지 이걸 쭉 보시면 된다고 이걸. 응? 그게 흐름이니까 흐름이라는 게 그런 게 흐름인 거예요. 그런 게. 응? 그 오스쿠텍도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차트를 오스쿠텍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일봉 월봉이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오스쿠텍이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오스쿠텍이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21선 밑으로 올다가 올라가는 게 이게 스윙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죠. 교육용으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5% 20%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다는 건 이게 이제 세력이 파는 게 아니고 이게 가격만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럼 이게 누가 팔아서? 개인들이 팔아서 수익이 났든 손절을 하든 개인들이 파는데 세력들이 가격을 받쳐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이것은 이게 세력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슈팅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 조정을 받는데 지금 보면은 21선 근처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좀 괜찮잖아요. 보시면. 차트상 위치로도 괜찮아요. 봤을 때.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좀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살 때보다 팔 때가 크죠. 이거야 쌈쌤이니까. 그죠? 여기 살 때보다 팔 때가 훨씬 크죠. 팔 때가 훨씬 크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반대죠. 보시면 팔 때는 적은데 살 때 많이 사고, 팔 때는 적은데 살 때 많이 사고, 팔 때 적은데 살 때 많이 사고, 그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여기 파는 것보다 이게 사는 게 더 많죠. 여기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 들어 사기 시작하고 그 수급도 좋고 차트도 위치적으로 바닥은 아니더라도 위치적으로 괜찮은 위치예요. 위치적으로 괜찮고 타이밍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보시면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중장기로 가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강세장에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중심이 돼 있죠. 그리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2차 전지하고 이 바이오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업종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노복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그 중심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그런 쪽의 종목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용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용 종목도 여기 LG노텍을 보시면 LG노텍도 먼저 여기 수급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쌓이고 있죠. 보면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살 때는 조금 사고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조금 사고. 근데 기관은 반대죠. 기관은 여기 조금 팔고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여기 팔 때 조금 팔고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수급 좋죠. 보시면 수급 좋고 그 다음에 실적도 보시면 실적도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은 뭐 약간 줄었어요. 약간 뭐 그 약간 줄은 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매출이 늘고 있죠.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죠.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 수급은 봤나요? 수급 아까 봤죠? 그 차트를 보시면 LG이노텍도 보시면 이제 교육용으로 스윙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였죠. 이런 데 들어가서 뭐 15% 20% 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래량 줄면서 가격만 내려온 거 가격. 이때 막 시장 하락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이 가격들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죠. 그래서 21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21선 위에서 약간 이렇게 이격이 약간 나 있는 정도?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줄고 있죠.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한번 관리를 하셔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절가를 마이너스 10% 잡든 마이너스 30% 잡든 이렇게 기준을 세우셔서 손절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한번 관리를 해보셔라. 그러면 확률 높게 아마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4천을 넘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여기 계속 우상향하다가 여기 보면 다 꼬리 달잖아요. 꼬리 달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양봉 나왔죠. 일봉으로 보시면 일봉 보시면 21선 위에 올라와 있죠. 보시면. 그리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것은 지금 이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별로 안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도 지금 이제 0258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도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았고 지금도 지금 개인들이 팔 때 많이 판다는 거죠. 여기 좀 사긴 했지만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팔고 있다. 많이 팔고 있다. 그런데 사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죠?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많죠. 여기서 좀 팔긴 했는데 이건 시장 떨어질 때죠. 그러니까 살 때 많이 사죠. 외국인들도 팔 때도 있지만 살 때 많이 산다. 그죠? 살 때. 외국인들이 뭐 그죠? 뭐 몇 조를 팔고 나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레버리지나 이런 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죠. 이건 뭐예요? 시장을 앞으로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보시고요. 잠깐 여기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잠깐 보시면 지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지수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말이 많으니까 잠깐 이 지수만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그 코스피도 여기서 조금 조정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받죠. 코스닥도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받았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결국은 여기 넘어서 간다. 코스닥도 저는 넘어간다. 넘어서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천을 향해서 저는 간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000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1500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잠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1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 4일 정도 조정받고 오늘 양봉 나왔죠.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지금 올라타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뭐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아무튼 조정이다. 가격적인 조정이고 결국은 이게 아무튼 이제 여기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게 반등. 근데
반등이에요. 이게 넘어가야 이제 상승인 거고. 근데 차트로 보면은 지금 차트 흐름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죠.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가 마찬가지 SK하이닉스가 지금 60만 원 왔다가 지금 조정받는데 계속 양봉 뜨면서 조정받죠. 양봉 뜨면서. SK하이닉스는 여기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넘어간다. 거래량 줄면서 조정만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도 뭐 크게 받은 게 아니고 보면 약간 기간 조정만 받은 정도고 흐름상으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좋은 흐름을 차트상으로는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시장은 뭐 강세장 맞고요. 지금 뭐 가네 안 가네 뭐 국민연금이 어떠네 뭐 우리나라 지수께서 나중에 이제 고점 무너질 때 뭐 무엇이 어쩌네 뭐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분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와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이 역대급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에 어떻게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손절 익절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익절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손절 부분 어떻게 관리해서 그리고 그 속도전을 어떻게 펼쳐서 남들이야 그러든 말든 그 내 계좌를 어떻게 최대한을 불릴 거냐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죠? 다른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코인 시장을 좀 보시면 일단은 지금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저희가 바라는 아무튼 알트코인 불장이 좀 화끈하게 시작이 되려면 좀 이런 흐름보다는 이런 게 나와야 돼. 이런 게 여기처럼 일단은 여기처럼 이렇게 일단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이런 데처럼 이 주봉입니다. 여기처럼 나오거나 여기처럼 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하고 있는 거죠. 가격은 뭐 별로 오른 게 없고 근데 여기서 꼬리 달고 여기 꼬리 달고 그래서 아무튼 다음 그림은 아무래도 위로 가는 그림보다는 이런 그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결국 이제 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도 당분간 올라주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도미넌스고 비트코인이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지난주 그 지난주 이렇게 음봉 나오고 그죠? 제가 여기서 양봉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음봉 나와서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는 그러는데 이걸 이제 좀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 지금은 저희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일봉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 여기 고점 갔다가 지금 그죠?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이 추세선이 이제 여기서 꺾이는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각도가 여기서 좀 이렇게 달라져서 각도가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하락 추세죠. 이게 조정 추세인데 이게 하락이라는 거죠. 이게 조정 추세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가 꺾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일봉으로 여기 조정 추세선, 저는 조정 추세선 여기를 좀 뚫고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가면 이제 흐름이 좀 좋은 쪽으로 지금 이제 막바지 와 있죠. 보시면 지금 거의 다 와 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권 만들고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이 중요해요. 추세선이 이제 꼬리로 보냐 캔들로 보냐 하는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캔들로 보니까 캔들로 보시면 이게 여기서 보면 각도가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일봉 그래서 오늘 일봉하고 내일 일봉이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냐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 셧다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해결되고 좀 끝나가는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흐름들하고 연결되면 이게 좀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여기 이더리움도 여기 일봉으로 보시면 이더리움도 여기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 고점에서 고점 이렇게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조정 추세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보면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이게 조정 추세선이죠. 조정. 그러니까 요선 맞고 조정받고 잠깐 뚫었다가 다시 조정받고 해서 지금 이 선에 다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지금 이런 호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속에서 여기에서 이 선을 뚫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 추세선을 뚫고 그 조정선 위로 올라서서 아무튼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러는데 지금 조정 추세선을 지금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비트코인이나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아직 그 조정 추세선을 쫙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다 있고 그래서 오늘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흐름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 무역도 1년간 유예됐죠. 합의하에 1년간 유예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일단은 지금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셧다운이 지금 종료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들로는 좀 좋은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반등도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의 토탈 차트를 보시면 그림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알트코인입니다. 이건 크립토 토탈. 그러니까 10개를 그러니까 상위 10개를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부터 해서 상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 중소형 알트코인, 이게 상위 10개. 그러니까 이더리움부터 해서 상위 10개. 살기 10개를 뺀 게 대형. 시가총액이 큰 10개, 1번부터 10개까지 그게 이제 메이저급 대형 알트코인들 중을 뺀 나머지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되게 그런 알트코인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메이저급이 아니고 준메이저급 알트코인데 시가총액 보면 그걸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 차트가 저희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의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이 벌써 뚫었습니다. 추세선 뚫었죠. 뚫고 지금 여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 비슷한 거 나오고 조정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 특히 중소형,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포함한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추세선은 이 조정선을 뚫었다. 조정선을 뚫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터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저희가 계속 기다린 게 이거죠, 이거. 이걸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에 집중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비트코인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비중을 주로 들고 있는 게 그것도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니고 그 중소형, 그러니까 여기 아무튼 상위 10위권을 뺀 그죠? 알트코인들만 보면 지금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토탈 차트죠. 그 토탈 차트는 이미 조정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조정선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상방으로 조정선을 돌파해서 지금 상방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동성을 거치면서 가겠죠. 밑에서.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한 2, 3%만 떨어지고 뭐 이더리움이 이게 한 3, 4%만 떨어져도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이거에 거의 2배, 3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떨어져도 뭐 이만큼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이거 보셨어요? 보면서? 이게 최근에 들어서 뭐 불장이 끝난다는 등 뭐 시즌이 알트코인 시즌이 안 온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지만 차트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지도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뭐 시즌이 끝났다, 알트코인 시즌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알트코인을 투자를 않는 분들이에요. 알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그 이런 분들은 알트코인 투자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거나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거나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그냥 선물만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죠. 저희처럼 이렇게 비중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쪽으로 비중을 많이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관심이 없고 알트코인에 투자도 않고 알트코인에 앞으로 투자도 안 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뭐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자꾸 이런 얘기로 이렇게 귀를 솔깃솔깃 하시면 안 된다. 괜히 내 멘탈만 깨지고 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관심도 없으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응?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 봐 걱정이 드는 거예요. 반대예요. 저희는 알트코인을 주로 들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올까 봐 걱정인 거고 알트코인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사실 그래요. 유튜브고 뭐고 코인 관련 유튜브들 많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알트코인 앞으로 불장이 안 온다. 알트코인 불장이 끝나.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알트코인 불장이 끝나요.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다.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알트코인 시즌이 끝나요. 응? 이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데 코인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들이 어떤 투자하고 있다고. 보면은 뭐 나는 그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다는 둥, 나는 뭐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다는 둥, 응? 나는 그죠? 현물 안 가지고 그냥 선물만 샀다 팔았다 한다는 둥. 되게 그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내가 알트코인을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내가 알트코인을 진짜 끝까지 가서 나는 진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진짜 지난번 4년 전, 8년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도 이번만큼은 내가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내가 아무튼 끝까지 가서 남들이야 뭐 끝났든 안 운든 뭐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그냥 내가 아무튼 이게 차트를 믿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역사를 믿고 차트를 믿고 그래서 나는 끝장을 봐서 아무튼 나는 응? 진짜 불장이 왔을 때 4년 전, 8년 전 그때처럼 그런 이제 화끈한 불장이 왔었을 때 나는 진짜 중박이 아니고 대박 그 이상을 나는 결과를 내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런저런 얘기 유튜브에서 이런 유튜버 저런 유튜버 자꾸 그런 얘기 듣고 막 본인들 멘탈 그저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꼭 보면 또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이더리움이 떨어지면서 그 영향으로 또 알트코인들이 떨어질 때 꼭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또 그런 얘기 안 하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데이터하고 차트만 믿으셔라. 내가 이게 끝까지 가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박을 내보고 싶거든. 자꾸 누구 얘기 누가 하는 얘기 뭐 그 어떤 유명한 누가 얘기하는 얘기 뭐 그 유튜버 누구요? 회원수 막 거기서 10만, 20만, 30만 막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그 데이터하고 차트만 믿고 아무튼 끝까지 가시면 그리고 이제 점차 지금 호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보시면 관세 문제 지금 그죠? 1년 유예됐으니까 1년간은 문제 없잖아요, 앞으로. 그럼 그 1년 안에 이 알트코인 불장 끝이 나겠죠. 시작과 끝이 나겠죠. 1차, 2차 끝이 다 나겠죠. 그다음에 셧다운 문제 지금 지금 끝내기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끝내기에 셧다운도. 그리고 이제 12월, 1월 달 들어가면 이제 금리 인하도 좀 이게 본격화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좀만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이제 악재가 계속 이렇게 나왔었다면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서는 이제 호재가 또 줄 서서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했듯이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거나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거나 그 선물만 하고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 봐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불장이 와서 특히 개인들이 대박 나는 거 그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지? 보시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잠깐 일봉으로 보실까요? 일봉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지금 조정선을 돌파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서는 아닌데 헤이에서는 그 GKC 제가 올려놨잖아요. ZEC, GKC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그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신호탄인 거예요. 지금 업비트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게 다 연결되죠. 나중에. 자,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도 저희가 메인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XRP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점 만들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 추세 만들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때 막 바이낸스 사건 하면서 이 각도가 꺾였죠. 이 꺾이는 거예요. 이런 게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꺾였다가 여기 보시면 XRP도 여기 단기 조정선을 뚫었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XRP는 시가총이 큰 거잖아요. 이 시가총이 큰데도 여기 단기 추세선을 뚫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선은 이제 이 선이 이제 여기 저항선이 되겠죠. 가면 여기 연장선이고. 근데 일단은 여기 단기 저항선을 뚫었다. 시작됐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 XRP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근거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니플, XRP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제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드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드리프트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단기 추세선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뚫었죠. 보세요. 뚫었잖아요. 조정선. 뚫었다는 건 이제 이쪽에 이제 추세선이 이제 추세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됐죠. 많이 오른 거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확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를 뚫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세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그려지는 거죠.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거냐 조금 걸릴 거냐 이제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언제 오냐에 달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뚫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스위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코인도 여기 고점 갔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선이 있다가 여기서 확 꺾였죠. 단기제로 확 꺾였는데 역시 여기 보시면 돌파했죠. 그러면 이쪽 추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 추세선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좀 조정받다가 또 이렇게 가겠죠. 보시면.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지금 중요하니까 지금 호재들과 맞물리면서 그런데 토탈 알트코인 중소형 관련된 토탈 알트코인이 추세선 조정선을 돌파했다. 근데 그거에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역시나 지금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이코인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이게 보면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죠? 이게 나머지는 안 그려봐도 어떻게 그려지겠다. 제가 일부러 꺾은 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이코인도 여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추세선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간다는 얘기죠. 이 시간이 문제인데 일단은 그렇죠. 일단 추세선을 끊었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상향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상향. 이제 이게 이제 빨리 가느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가냐, 빨리 가냐. 이제 그것은 앞으로 나오는 호재들의 어떤 이제 강도, 호재들의 어떤 중요성, 이제 그거에 맞물려서 이제 그 세력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아까 보시면 이게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4년 전에도 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조정받기 시작할 때, 이 코스피가 고점 갔다가 조정받기 시작할 때, 그때 4년 전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이게 왜 코인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여기 지금 일단은 여기가 지금 이 단기 고점이잖아요. 넘어가기 전에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아무튼 이 삼성전자에서 이 돈 버신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그 삼성전자가 거의 2배 올랐으니까 100%. 응? 그렇잖아요. 5만 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거의 있잖아요. 10만 6천 원이 2배인데 100%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플러스 국내 주식에서 돈 번
세력과 개인들 중에 일부가 이런 조정 기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내가 좀 많이 벌었으니까 벌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가볼까? 그래서 코인 시장으로 가서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가고 이더리움으로도 가고 아까 저희가 했던 게 알트코인들도 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이 조정 기간하고 맞물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조정 추세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4년 전에도 그 코로나 그때 빔 오고 나서 그 삼성전자가 그때 그 9만 8천 원인가 갔다가 거기에서 조정받을 때 일봉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타이밍이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시면 언제였냐면 요때 이게 9만 8천 원 같잖아요. 9만 8천 원 갖고 여기 지금 월봉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조정이 시작됐을 때 2021년도 기준 이때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동안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런 구간에서 2021년도 이런 구간에서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왔었다. 알트코인 불장이. 응? 그러면 그건 그때 얘기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 돈의 흐름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4년 후인 그죠?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그죠? 반감기가 4년 만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관련된 흐름은 이제 1년 후에 오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11만 3천 원 갔다가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처럼 여기 좀 큰 고점은 이렇게 큰 이 뭐야 이 꼴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이런 동안에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의 일부가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은 지금 재료들하고 좀 엮이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의 이제 추세가 바뀐다. 일단 추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조정을 끝나고 이게 돌파를 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자금들의 일부가 지금 이동하면서 플러스 물론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도 있는 거죠. 그 합쳐지면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다. 지금 타이밍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차트에서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코스피의 그림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 그림하고 비슷하니까 똑같진 않더라 비슷하니까 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 타이밍이 중요한데 4년 전에 알트코인 불장의 타이밍이 언제부터 시작됐나를 이렇게 쭉 이제 차트로 가서 거꾸로 거슬러 가서 보면 이때 시작됐다는 거지 이때 알트코인 마찬가지 알트코인 추세선의 조정선을 돌파한 게 요때 무렵이다. 지금 알트코인 조정선이 지금 여기서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미국 시장도 조정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을 따라가니까 보면 그 다음에 앱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앱토스도 보시면 앱토스는 뭐 이렇게 거의 박스권을 있다가 이제 이때 바이낸스 사건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각도가 확 꺾였다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조정선, 조정 추세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선을 지금 가격대로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가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쯤 가면 또 여기서 이제 이 선하고 만나면서 조정을 받다가 튀어 올라가겠죠. 보시면. 근데 과연 이제 요 시간이 얼마 걸릴 거냐? 이게 얼마 걸릴 거냐? 음? 그 개인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얼마 걸릴 거냐 이거겠죠. 그런데
차트상으로 일봉을 기준으로 조정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막 느낌이 오고 그러진 않죠. 아는데 막 가격적으로 막 100% 200%확 튀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조정선을 넘어서 돌파해 놔야, 그래서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려놨지만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이죠. 이제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에서 이게 조정 돌파선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건데, 아직은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게, 중장기로는 앱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기서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가다가 여기서 꺾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여가지고 지금 이제 월봉으로는 아직 넘은 건 아니에요. 이제 월봉 조정선을 추세를 넘어가려면 일단 일봉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월봉. 그쵸? 순서가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제 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볼 만한 그림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봉에서는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왔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그림들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그림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타이밍과 지금 연결이 되면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가격적으로 확 슈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추세선을 일봉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이런 자금의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한 이 금에서 돈 번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금. 금 마찬가지예요. 금이 지금 여기 보시면 월봉상을 보면 금이, 이게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야 금값이 여기서 좀 오르긴 했었죠. 여기서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21년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금이 조정받을 때, 여기 대부분 많이 올랐죠. 여기 대부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하다가 이게 이제 가격 조정 받을 때, 2021년도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럴 때 이제 금에서 자금의 이동이 이렇게 주식으로 코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금이 지금 몇 배가 올랐잖아요. 오르는 동안에 여기 금에서 돈을 번 세력과 기관들 중에 자금 중에 일부가 여기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게 금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으로도 가고 지금 이제 코인으로도 오고, 이게 코인으로 오는 자금들은 이 금에서 돈 번 중에 일부도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 미국 시장 같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 번, 그죠? 그, 뭐 세력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 코인 시장으로, 일단은 돈 번 사람들, 주식에서, 금에서, 금에서 돈 번 개인과 세력, 기관들도 있으니까요. 이 투자자들의 자금의 일부가 지금 코인 시장으로 지금 이동 중이다. 이동 중. 그래서 그런 자금들 플러스 지금 셧다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일단은 알트코인들의 지금 조정 추세선을 지금 알트코인들의 조정 추세선들이 지금 아까 중소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이걸 돌파해 놓고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만들기 전에는 이런 데 있을 때는 이걸 언제 만들지? 언제 만들지? 이거 시간 많이 걸리려나? 이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 이 추세선을 돌파를 안 했으면 지금 이걸 도대체 여기를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얼마 걸릴까? 근데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돌파해놓고 이제 그 다음 저항선을 만날 때까지 이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적게 걸릴 거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이제 이때 걱정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상태죠. 일단은 이제 상승 추세로 일봉상으로는 돌아섰고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냐 적게 걸릴 거냐 이제 이것만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때 상황보다는 지금 상황이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호재들도 좀 맞물려져 있다. 자금의 이동 플러스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추세선은 지금 돌아서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좋은 쪽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서 아마 11월도 이제 지금 이제 첫째 주, 지금 둘째 주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11월 한 3주 정도 넘었는데 그 3주 정도 걸쳐서 아마 이제 좀 아무튼 이렇게 좀 중요한 저항선들을 좀 넘어가 있는 일봉으로 주봉으로 월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봉 주봉으로 좀 어느 정도 중요한 저항선들을 넘어가 있다가 아마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알트코인들의 좀 그 가격적인 움직임들이 좀 더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11월도 지금 3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3주면, 알트코인에서 3주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1월, 12월에 걸쳐서 잘하면 알트코인 불장의 시작과 이제 알트코인에 따라서는 1차 불장이 이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아무튼 1차 불장이 끝나 있는 알트코인들도 좀 나오기 몇 개는 나오지 않겠나. 많이 나올수록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능성 영역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많이 넘어가 있고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려진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장에서는 이 자금의 이동이 가장 중요해요. 자금의 이동. 그러니까 이게 금가시 올라갈 때는 이제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세력이 됐든 이게 수익이 좋으니까 그래서 금으로 이게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고 그건 좀 별개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많은 돈이 아무래도 잘 가고 있는 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갈 것 같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급등을 하면 급등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돈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급등하는 시장. 삼성전자로 가든 SK하이닉스로 가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든 아무튼 투자자마다 이게 종목을 다를 테니까. 근데 그걸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사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래서 투자자들의 돈은 이렇게 이제 일단 급등하는 돈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금에서 벌었던 돈들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코스피만 해도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큰 돈 있는 분들은 많이 벌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금에서 벌었던 돈들 여기 이제 코스피에서 벌었던 돈들 중에 좀 이제 발빠른 판단이 빠르고 발이 빠르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좀 싸게 살려고 그죠? 비쌀 때 사는 게 아니고 좀 싸게 살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쌀 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벌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이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그죠? 여기 바닥 근처에 사신 분들이 삼성전자도 4만 원, 5만 원대 사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많이 버는 분들이 발이 빠르죠.
왜냐면 벌었으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갈 시장이 어딘가? 그러면 이제 그저 금 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국의 코스피까지 갔죠. 그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어디예요? 비트코인도 갔죠. 이더리움은 지금 많이 간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많이 갔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게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이 많이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알트코인. 그러니까 발빠른 그저 그 세력들이나 기관들의 돈은 어디로 오겠어요? 이리 오겠죠. 이더리움하고 여기 이제 알트코인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많이 가면서 알트코인들을 끌고 가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는데 아마 그게 이제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차트상으로 조정선을 돌파해서 그런 그림이 지금 이미 그려져서 지금 그쪽으로 일봉상으로는 추세선이 지금 그려져 가고 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만 잘 기다리시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느낌과 생각의 경험치에 따라서 좀 그 감각이 다르겠지만 많이 기다렸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뭐 이 정도야 뭐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다 이제 각자 다르시겠지만 그 기다린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많이 가까워져 있다. 보고 그게 이제 차트를 보면 아까 제쪽 설명드렸듯이 지금 그런 어떤 좋은 상황들이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막 그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 한 1, 2개월, 2, 3개월, 2, 3개월, 3, 4개월 후면 아마 1차 불장 정도는 끝나지 있지 않겠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1차의 목표가를 가려고 했었던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아무튼 앞으로 2, 3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끝이 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끝까지 가보시면 이제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까 주식시장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한가하게 있으시면 안 돼요. 아까 손절할 거 빨리빨리 손절하고 느릿느릿한 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느릿느릿한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지금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수익을 많이 만들어줄 이런 종목들로 빨리빨리 옮기고 이렇게 해서 좀 속도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은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그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관리하시면 본인들 자산이 아무튼 종목을 통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이 불어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그죠 연말 그 내년 뭐 한 상반기 이제 조정 한두 달 하고 이제 1차 불장 끝나면 조정 한두 장 걸쳐서 그 다음에 또 2, 3개월 거쳐서 그럼 내년 한 5, 6월 달 안에는 코인의 불장은 거의 다 끝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다린 거하고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좀 많이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